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7일 최백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을 했고요. 재적의원 192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총 숫자가 192명인데 192표, 기권도 없고 반대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민주당 출신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 이래서 의결 종족수를 151명, 재적 과반수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건 뭐 끊임없이 앞으로 논란이 될 사항입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13일 동안 그야말로 위기 수습을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충분히 봐왔죠. 그리고 미국 등 우리의 우방국들도 한덕수 대행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겨우 안정을 좀 찾나 싶었는데 다시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명칭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기도 숨찬 정도의 수많은 수식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삼중부담이 지워지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자기 고유의 업무는 없습니다. 국정을 통할하는 의무가 있었죠. 그리고 뭐 고유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교다, 뭐 어디에다 뭐 이렇게 돼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경제부총리는 기획, 재정, 국가의 국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업무 분야가 있는 데다가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해야 된다. 우선 업무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하는 건 명백한 판단이죠. 이건 뭐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결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과부하를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뭐 대외적인 무슨 신인도 하락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삼중부담을 맡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왜?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뭔가 좀 이렇게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면 당장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라. 그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상목 체제는 과연 또 며칠이나 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결국 또 며칠간 약간 안정을 찾는 듯 싶으면 또 탄핵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제 거의 국가 기능은 마비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게 이 국가 기능 마비인 것이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국가 기능 마비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두 명 더 탄핵하면 뭐 최상목 부총리까지 만약에 탄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11명인데 그 11명을 못 채우면 그다음부터 민주당이 이제 법안 만들어서 국회 통과시키면, 그리고 정부로 보내겠죠?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마비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민주당이 사실상 법안을 15일 지나면 확정되니까, 그럼 민주당이 법안을 공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 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대표 말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호 교육부총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과연 말 또 들을 것이냐? 탄핵, 또 탄핵, 또 탄핵,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나중에 헌재에서 글쎄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부총리가 할까요? 아니면 이주호 부총리가 할까요? 아니면 그 이후로도 넘어갈까요?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한덕수 대행이 이미 그 여야에서 합의하기 전에는 임명할 수가 없다.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부총리든 그다음에 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임명할래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다. 아마 똑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안정을 찾는 듯 싶으면 또 마비, 안정을 찾는 듯 싶으면 또 마비. 아마 이런 사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있다고 볼까요? 아니면 그거는 이미 그 책임에 묻는 과정은 진행이 되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 걸 다시 이재명 대표가 방해했다고 볼까요? 저는 이 두 개의 국면은 연결되어 있는 싶지만 실제는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비롯된 국면이 하나 있고 그거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 위기를 수습하는 것을 지금 뭐 방해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내란 잔부를 정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다는 어떤 증거도 지금 나온 게 없고 오히려 반대했다는 얘기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거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조기에 대선을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안정을 찾을 만하면 흔들고 안정을 찾을 만하면 흔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과연 모를까요?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나마 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걸 방해하는 데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분명히 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도 이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국면과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국면은 조금 다르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물론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도 의심스럽다. 탄핵하자. 그게 압도적 다수의 국민의 뜻이라면 뭐 그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국가의 운명이니까. 그러나 제가 보건대 저희들의 감각으로 보면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어떤 정권 욕심을 위해서 자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이런 사법 리스크가 오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 사법 리스크를 없던 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 목표 아래 국정마비도 불사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대행에 대한 탄핵,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곧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한번 이제 여론조사 등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고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적 과반수라는 의결 정족수는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원식 의장의 이런 행위는 청구인들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뭐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 이제 헌법재판소가 뭘 먼저 심리를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그걸 먼저 할 것인가? 아마 한덕수 대행 가처분 신청 들어가고 나면 그 직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아마 곧 접수가 될 거요. 그러면 이제 결국 국정마비로 가는데, 국정마비를 헌법재판소가 방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사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릴 거로 보입니다. 그 또한 재판관들의 심리를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위기를 수습할 사람은 이제 국민들밖에 없다. 이런 자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